자, 다른 이야기 좀 하고 다시. 지금 정부 전상망이 개인정보 유출됐다. 얘네들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전상망에 우리 마차님께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러 왔어. 내게 나오는 거야. 이거 씨발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못 봤거든. 이런 사건을 못 봤거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또.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얻는 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백화점 화장실 들어가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거, 화장실에서 오줌 물을 내릴 수 있다는 거, 그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 전산망은 이런 수도라든지 가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교한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61218 인 사람하고 761219인 사람하고 뒷자리가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답을 컴퓨터가 제공을 해주기까지는 컴퓨터 전산은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정말 세미콜론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그 전체가 다 멈춰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얼마든지 꼬일 수도 있고 엉뚱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행정 21이 나오고 뭐 정부 3.0이 나오고 집안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고 졸업증명서를 뗄 수 있고 학위증명서 뗄 수 있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 이게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무능한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비판하는 이유는요. 저희다 돈을 꼬라박고 있거든요. 국민 세금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1,000억 들어가는 사업을 했는데 1,000억이 다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야. 아니 뭘 믿겠어요.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평균 1억 4천이 들어갔어. 토론회 한 번에.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정부에서 뭐 오발급 서류를 모두 폐기 조치했다. 저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뭔가 존나 찝찝한 거야.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단 하나도 사실은 이거는 오발급이 돼서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발급되는 모든 정보들은요. 각각 개인의 민감 정보들이에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인감증명을 뗐는데 이재용 인감증명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완전 신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말이야. 아니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에 전화 가지고 오발급 됐습니다. 모두 폐기해 주세요. 그럼 폐기하겠어요? 난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당신은 안 하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고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민등록 등본 하나 잘못 나온 건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이 개인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단 하나의 오발급도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한 건이라도 잘못 내서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인 거고.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정부 24 들어갈 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진짜 짜증나는 게 뭐예요? 개인 인증하고 공인 인증서 들어가고 별생 쇼를 하는데 어떻게 나 말고 이재용께 나올 수가 있냐고. 그 모든 시스템이 있는 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고 정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행안부의 공식 답변은 뭐냐면 이거는 개발자가 잘못해서였다는 게 공식 답변이에요. 지금. 아니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개발자가 잘못한 까지 걸러내라고 그렇죠. 주는 거고 작년 11월 달에 야 행정 정상만 마비 있었던 거 기억들 하시죠 여러분? 저 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공주민증 발급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이 계속 접속 장애를 일으켜서 대체 어떤 새끼가 잊혀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정권이 재수가 없으니까요.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불운이 다 윤석열한테 겹치는 느낌도 있어. 이 비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비리가 있건 없건 비리가 없다라고 가정해도 이거는 정말 무능의 총합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무능들을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무능하면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구나. 정말로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집 수도세 걱정, 전기세 걱정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2배 이상 투입됐어요. 근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23년에 4,100억 원, 24년에 9,200억 원. 모든 예산이 우리나라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깎이는 와중에 이것만 2배로 올렸는데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이거는 다 빼먹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상민이가 영국 날아가가지고 디지털 정부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마차 타고 그 지랄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이 디지털 정부 세계 1위야. 그래서 전 세계에 요거 MOU 맺고 우리 기술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갖고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봐요. 한 덴마크 공공행정 디지털 정부 혁신 방안 논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나라들한테 이거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막 행정망 먹통되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지어 덴마크에서 우리나라 온 건데 이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다음에 두바이도 있어. 중동 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이어가는 디지털 정부 세일즈. 이거 하러 이상민이 두바이까지 간 겁니다. 야, 세계 최고 한국 디지털 정부 배울 준비돼 있다. 행안부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이건 또 이태리 간 거예요. 야, 나 씨발. 잠깐만 디지털 정보 세일즈 해가지고 그럼 팔게요 하고 어디나 수업을 갖다 줘면 된다? 그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아니 지들 해외 출장 갈 거는 다 쳐다니면서 안에서 내부에서는 예산은 올려놓고 사실 개발자들한테 얼마나 돈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쥐어짰겠죠. 제대로 갈 때는 안 갔다는 게 이런 데서 보이지 않나요? 더 열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본 게임이야. 법원이 윤석열 정부한테 의대 증원에 관한 증빙 자료를 내라 했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대 증원 회의록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보도는 없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경악을 했죠. 없을 수 있나요? 아니 사실은 회의록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금 앞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정도는 회의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나는 근데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회의가 없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했더라도 요식행위였던 이유가 윤석열의 아젠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려 보내니까 이야기하니까 밑에 하위 단계에서는 저런 회의를 하지 않고 막 밀어붙였다라는 저도 추정이 회의가 가능한 거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회의록은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작성돼요. 이거 뭐 누가 와가지고 기계 회의를 하나 안 하면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요즘은 정말로 다 그냥 현장에서 녹취를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뭐 자동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이런 회의 과정 같은 거는. 근데 이게 굳이 없다는 거. 이게 굳이 없다는 거는 굳이 안 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지기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뭐 되게 많은데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체 아까 그거 가봐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게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의료 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배정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관련된 주요 회의체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 2,000명 늘리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가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회의 끝에 2,000명이 맞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없었거나 요식행위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윤석열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윗대가리가 2,000명 무조건 늘려야 돼. 근데 이제 뭐 이따가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4월 2일 날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혼자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000명 증언하는데 반대하는 근거를 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와, 근데 어쨌건 법적으로 회의록을 미작성하는 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게 비난의 빗발치니까 어제 보도가 그 전에 그러니까 법원이 2,000명 증언 결정 회의록 뭐 제출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첫 회의록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단독이 이거였어요.
최종 논의 회의록 재판부에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근데 정부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최종 논의 회의록을 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최종 논의 회의록에는 익명으로 다 이렇게 이름은 지우고 내겠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익명이라는 게 애를 든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천공을 A 씨 이렇게 건지를 애를 든 거예요. 애를. 왜 웃으세요? 애를 든 거예요. 천공은 A 씨, 건지는 B 씨, 뭐 건이는 C 씨 이런 식으로 뭐 아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이 서울대 의사들이랑 생각이 똑같구만. 아주 동기화가 잘 돼 있구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단독 기사에 지금은 지워졌더라고요. 이 부분이. 다음 화면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통화해서 이 관계자가 뭐라 그러냐면 별도로 작성된 회의록이 없지만 녹취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내는 거죠. 이게 맞죠. 그 이제 유명한 와서. 공문서 위조죠. 와 이거 진짜 너무 골 때려요. 그러니까 이 정부 골 때리는 정부 돼버렸어요. 아니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더군다나 전 정부에서 의사 수 늘리려다가 난리 났던 경험이 있으면 숨소리까지도 기록을 하는 게 맞아요. 아 깊은 숨을 내쉬며 절대 반대.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회의록이 없어. 첫 회의록도 없고 사실은 나는 없어 보여요. 있다고 할 것이 없는 저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 보이는데 부랴부랴 지금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에선 신이 났지.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 뭐 위급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욕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의 책임이에요. 잘못입니다. 이게 자기가 실적 만들고 총선 때 써먹으려다가 너무 과하게 나가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요리사가 참치 지금 해체하겠다고 달려든 게이거든요. 맞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정말 이게 이제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게 회의록을 남긴다는 것.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기록에 목숨 건 나죠. 맞아. 조선왕조 실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선왕조 실록을 세 부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다른 위치에다 보존할 정도로 기록에 미친 민족이 한민족인데 그거를 기록 안 했다. 그 뭐야 나중에 뭐 왜 기록 안 했냐 신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기록을 하는 거는요 신뢰의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정책을 이루고 그 정책이 어떤 과정이 생산이 됐는지 그게 후대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망쳤다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망쳤다는 자료를 보면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 하나하나가 그 토대거든요. 그 기록을 안 만든다고. 대한민국 저 기록의 왕국이에요. 한반도가. 놀랍게도 목판을 할자. 그렇죠. 금속활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한국이 만들었어. 제일 다 늘 봤네. 자, 어쨌건 지금 교수들 일주일 휴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의사들이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는 것 나는 윤석열 욕하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욕하는 게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 의료 계획의 핵심은요 지방 의료였다고 원래. 그렇죠. 서울에는 의사들이 많아 수도권에는 지방에 없는 문제를 갖고 그러면 지방 의사를 만들자 이걸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고령화 때문이래요. 노인들이 안 돌아가시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저출산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소아과 의사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의사들 필요분만 증원하고 그래도 되는데 지금 저지랄 하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지금까지도 어떤 방법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을 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회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와 그만한 실력이 둘 다 있어야 돼요. 무대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거의 99.9% 확신하건데 이미 성상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미 관심이 없는 사건. 성상이요? 네, 이미 총선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전에는 나름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투표 모의 좀 할 수 있다. 우리 가자 하고 믿었는데 이 일은 저질러 놨는데 위쪽에서 결정은 못 내리고 밑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 자기들끼리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2,000명하고 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2,000명을 해야 욕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밀고 갔다가는 자기네들이 또 독박 오지게 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위에서 결정은 안 내주고 밑에 근거는 없고 실력은 없고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똥꼬집 하나로 이걸 믿었는데 그 의지마저도 지금 삭제돼 버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내년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몇 명을 늘린다, 몇 명을 줄인다 이런 것도 없이요. 위에서는 몰라 2,000명 이러고 있어요. 밑에서 성상께서 2,000이 다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면 야 그래도 백성들의 원모성이 높은데 어떡하냐 이러고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이대로 밀고 나요. 진짜 최악의 정말 뭐 이상한 정부죠. 네. 지금쯤이면 뭘 해야 되냐면 야당도 들어가고 네. 여당도 들어가고 그렇죠. 의설도 들어오고 해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면 윤석열 명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죠. 병신 진짜 네, 이게 언론에 피해보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안 나와요. 예전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생긴 거 족족 쫓아다니면서 언론 취재해가지고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니 그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씩 휴진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윤석열 탓이 아니에요? 아니 평범한 아주머니가 병원 갔다 진료 좀 못 받은 거 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뉴스를 내게. 이게 너무 언론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압박받는 압박도가 낮아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씨발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라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나만 이쁘면 되는 거잖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님 주치의가 비뇨기과여가지고 청문회 때 그게 이야기가 좀 된 적이 있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진짜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정상화야 이것도. 아니 사실 이 관련해서 이제 의협부에서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사건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사건 몇 개 하고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 와이프가요. 어디 병원 간호사인데요. 진짜 죽겠어요. 어떻게 끝날까요? 저한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교수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물론 이제 레지던트들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허리의 역할을 한다면 뇌의 역할을 한 게 교수인데 교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인력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또. 일은 많은데 무급휴가를 압박을 한다니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피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서울대 의사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설마 저 정도일까 싶지만 이놈의 정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의사들이 이건 주술적인 거다. 과학적 근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포지움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고. 2 더하기 1000은 왕. 저희 이 신박한 이 해설 이런 것도 다 자료를 모아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 의대에서. 왕. 총 숫자가 3,000명인데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은 아무튼 정말 골 때린 정권 돼버렸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회의력도 없는 정말 좀 한심하기 그지없는 참 문제네요. 예. 자, 채널 구독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대본에. 난 안 하고 싶어. 새날 구독이라고 쓰여 있어. 자 지금 99만 4천에 왔습니다. 네, 이제 6,000명만 있으면 100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손잡고 새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날은 네.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직들 특히 권해요. 내가 거기다가 무슨 이모티콘 하나 준다는 식으로 딱 갖고 와서 새날 구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구독 중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이 맞고요. 구독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구독 안 하신 거예요. 구독이라고 쓰여 있는 무조건 구독 눌러주세요. 100만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저는 99만에서 멈추려고 해요. 근데 구독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든지. 어쩔 수 없이. 출발.